아무튼 하이탑으로 통합과학. 네. 자, 처음에는 이제 이게 통합과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문이 통합되어 있는데 뭐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뭐 화학이랑 뭐 우주 천문학이랑 화학이랑 그런 게 주로야. 첫 번째 단원은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물질에 관해서 나올 때는 생명과학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가 통합되어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부터 해서 원소가 어떻게 생겨났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태양계는 어떻게 생겨났고 뭐 지구는 어떻게 생겨나고, 그 지구 내에 있는 물질들은 어떤 거고, 그래서 물질의 전반적인 규칙성과 결합, 화학 결합 뭐 이런 것까지 다 배우는 거여서 뭐 선생님은 나름 이게 배우는 게 재밌는데 공부하는 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주 초기에 원소가 어떻게 태어났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밑에 보면은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이라고 해가지고 우주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커지거나 확장되거나 뭐 축소되거나 이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했고, 프리드만은 동적 우주론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확장될 수도 있고 수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프리드만이 이 동적 우주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 아인슈타인의 그 중력 방정식을 풀어내 가지고 설명해요. 네. 근데 정작 아인슈타인은 이 동적 우주론을 반대했고 정적 우주론을 주장을 해. 근데 아인슈타인이 틀린 게 몇 개 없는데 요거 딱 하나 틀렸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관측을 하는데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를 알아내요. 그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틀렸고 동적 우주론이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틀린 게 거의 없는데 요거 틀렸어요. 요거 딱 하나. 근데 이제 팽창한다라는 걸 알긴 알았는데, 근데 빅뱅 우주론은 이게 둘 다 팽창이에요. 빅뱅 우주론도 팽창이고 정상 우주론도 팽창인데, 빅뱅 우주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 138억 년 전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서부터 폭발하고 그러면서 우주가 탄생하였고 그 이후 계속 팽창해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빅뱅 우주론은. 근데 이게 팽창할 때 새로 또 다른 물질이 생겨나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온도나 밀도는 감소를 합니다. 질량은 일정하고. 근데 이제 부피는 팽창하는 거죠. 부피는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모형을 잘 보시면 뭐 이렇게 이 은하를 표현한 거겠지. 뭔가 더 빽빽해지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듬성듬성해지고 이렇게 밀도가 감소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겨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고 그리고 이제 온도도 일정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 근데 결론적으로 빅뱅 우주론이 맞고 정상 우주론이 틀립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또 그 빅뱅 우주론에 대한 증거가 관측이 돼요. 펜지어스니까 윌슨이 발견한 거는 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를 발견해요. 다 뒤에 나옵니다. 그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면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 왜냐면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했어요.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빅뱅 우주론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뒤에 또 나와요. 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가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뭐 요거까지는 이제 그 알고 있었고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요거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입자가속기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발명해가지고요. 입자를 가속시킨 다음에 충돌을 시켜봐요. 꽝 충돌하잖아. 그러면은 양성자랑 중성자도 깨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성자, 중성자에서 쿼크가 나온다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자, 원자는 전자와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원자 핵은 딱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 쿼크. 그래서 제일 작은 입자가 뭐냐면 쿼크랑 전자예요. 전자. 쿼크랑 전자. 이게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이거를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후 처음 생겨난 입자가 기본 입자인데 쿼크와 전자예요. 뭐 나중에 쿼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쿼크랑 전자가 가장 작은 입자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또는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이 되고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결합해서 물질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걸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일단 빅뱅 우주론은 약 138억 년 전 초고온 초고밀도 어느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였으며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여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감소한다라는 이론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이게 틀렸다 뭐 이런 증거는 없어요. 자, 기본 입자는 빅뱅은 사실 처음에는 이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물질이 생기기 전에 에너지가 있는 건데 그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에너지가 이제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물질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팽창을 하게 되면은 식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식어도 온도가 워낙 높은 거니까 어찌됐건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낮아져요. 낮아지다 보면은 더 안정한 물질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생긴 입자가 쿼크랑 원래 경입자라고 하는데 경입자 안에 전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쿼크에는 6종류가 있어요. 원래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보텀, 톱 뭐 이런 6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업 쿼크, 다운 쿼크만 제대로 알아도 돼요. 뭐 더는 이제 뭐 물리학과를 간다던가 뭐 이러면 알게 될 것 같고 자 빅뱅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급격하게 팽창을 합니다. 이게 팽창해야지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질이 생겨요. 팽창 안 하잖아요. 급격하게 팽창 안 하면 물질이 안 생겨요. 에너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되는 이론인데 이게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빅뱅 초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갑자기 팽창해야지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급팽창을 하여 쿼크랑 전자와 같은 물질이 생겼습니다. 기본 입자가.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산해 본 값이지. 빅뱅 이후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되었을 때 쿼크가 3개씩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또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양성자는 우리가 그래도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이제 양전하를 띠고 있잖아. 플러스 1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2개가 있고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UUD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업 쿼크 하나가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져요. 업 쿼크가. 근데 그게 2개. 다운 쿼크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근데 그거 합치면 전하량이 플러스 1이죠?
그래서 UUD로 구성되어 있어요. UUD로. 근데 중성자는 다운 커크가 두 개고 업 커크가 하나예요. 그럼 다운 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두 개가 있고요. 업 커크는 플러스 3분의 2인데 하나가 있어요. 합치면 0이죠, 전화가. 그죠? 네, 그럼 중성 전화가 됩니다. 자,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는 UUD, 예, 중성자는 이제 DDU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중성자의 질량이 약간 더 커요. 그래서 원래 중성자가 약간 더 큽니다. 근데 이게 질량이 더 크려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그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서 중성자로 바뀌어요. 근데 이 중성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질량이 줄어들면서 양성자로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 초기에는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도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도 되고 뭐 이루고 있었어. 초기 우주에는 1대1이었어. 1대1 양성자와 중성자가. 근데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 에너지가 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중성자로 바뀌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게 어려워져요. 예. 그러면 이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니까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중성자는 줄어들고 양성자는 많아져요. 1대1이었다가 그 결과 양성자와 중성자의 부피가 7대1로 바뀝니다. 7대1로. 7대1로 떨어져. 네, 이게 좀 더 이제 나중에 중요한 결과가 있을 텐데 일단 7대1로 떨어져요. 자, 그러다가 이제 원자 핵이 생성이 되는 건데 원래 원자는 이제 그 118종이 있어요. 지금 주기율표에. 그 중에 이제 수소랑 헬륨만 먼저 생성이 되는 건데 수소는 양성자 한 개만 있어도 수소의 원자 핵이에요. 양성자 하나만 있어도. 왜냐면 수소는 1번이고 양성자 하나만 있거든요. 전자가 하나 붙으면 수소 원자인데 전자가 없으면 그냥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소는 그냥 양성자가 생기는 게 수소 원자핵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원자 핵들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헬륨이 만들어지려면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야 돼요. 예. 자, 이렇게 돼야지 헬륨이 되는 건데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결합을 합니다. 자, 이 페이지 양성자나 중성자랑 결합을 하면 중수소라고 해요. 중수소. 근데 이게 무거울 중자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 옆에 있는 동위원소 요 셋을 이제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공통점은 다 뭐냐면 양성자가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하나씩만 있으면 화학적인 그런 성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전부 다 그냥 수소라고 부르면 돼. 수소긴 한데 중성자가 하나 더 붙은 애는 무거워요. 중성자 무게만큼. 그래서 무거울 중자 써서 중수소라고 하고 이거는 뭐 3배는 무거워. 3배. 3중수소라고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해가지고 중수소의 원자 핵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 꽝 부딪히면서 3중수소도 만들어지고 양성자 하나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중수소랑 다시 결합하면서 중성자 하나가 튀어나오면서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져요. 헬륨은 수소랑 다른 건 뭐냐면 일단 다른 건 뭐냐면 양성자가 2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가 되고 여기에는 이제 질량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4 쓰는데 양성자랑 중성자 더한 거를 질량수라고 합니다.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그래서 요거를 부를 때는 우리가 헬륨 4라고 부르시면 돼. 그냥 헬륨 4. 헬륨 이렇게 끝짝대기 4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헬륨 3도 있어요. 헬륨 3도. 양성자 2개랑 중성자 하나만 있는 그런 애들을, 일단 양성자 수가 같으면 같은 성질을 가지거든요. 화학적으로. 이거는 헬륨 3. 헬륨은 양성자 수가 2고요. 질량수 3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쨌든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지는데 한 3분 정도 걸려요. 빅뱅 이후 한 3분 정도 걸리는데, 요런 거 이제 빅뱅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7대1의 비율이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7대1이나 14대1이나 같죠? 일단 14대2로 쓴 거야, 지금. 그 다음에 헬륨이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랑 결합을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 헬륨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수소예요, 수소. 그러면은 수소가 총 12개가 있고 헬륨은 1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질량비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질량이라고 할까, 질량수라고 할까, 일단 질량수를 이야기할 때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의 합인데, 근데 수소에 수소 원자핵에 해당하는 양성자밖에 없긴 하지만 세면은 몇 개지? 12개죠. 근데 요거는 1개긴 한데, 요 1개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4인 거야, 질량은 4. 요런 얘기를 해요. 요런 얘기를 빅뱅 우주론자들이 하는데, 그러면 봐봐요.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되는 거야, 3대1.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질량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된다. 요런 주장을 해요. 예. 질량비가 3대1이다. 근데 나중에 진짜 3대1인 게 밝혀져요, 진짜.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올 거고. 일단 키포인트.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생성되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 쿼크 3개씩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생성되었다. 원자핵의 생성.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1개로 이루어져 있고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질량비가 3대1이다. 자, 우주 배경 복사 하기 전에 요쪽에 먼저 해볼게요. 19쪽. 자, 아무튼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을 이야기했고요. 예, 그냥 그 일정한 모습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 동적 우주론은 프리드만이 얘기하는데 수축하거나 팽창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걸 주장한 게 사실은 아인슈타인 이론을 바탕으로 주장한 거야, 사실 프리드만이. 자, 근데 허블이 어떤 관측을 하냐면, 이게 외부 은하입니다. 외부 은하. 이런 거를 외부 은하라고 하는데, 우리 은하 말고요. 외부 은하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후퇴 속도가 빠르다. 예.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은하가 있어요. 우리 은하가 있어. 근데 여기 다른 은하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바깥에. 네. 멀리 있는 애가 후퇴 속도가 빠르다. 얘는 얘보다는 느리고 얘는 조금 가고 이렇게.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는 것 맞는데 얘가 여기가 있고요. 얘가 여기가 있고 얘가 여기가 있으면 얘네들끼리 거리도 어떻게 돼? 얘네들끼리 거리도
다 멀어지는 거야 다. 그러니까 만약에 은하들이 뭐 먼지 같은 거여가지고 반은 우리한테 오고 반은 멀어지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막 하면. 근데 허블이 관측했을 때 대부분의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멀어져요. 대부분의 은하가. 그리고 은하 사이의 거리도 다 멀어져요. 그러려면은 우주 전체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얘는 가까워지고 얘는 멀어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멀어지려면 우주가 팽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가까워지는 은하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안드로메다 은하는 가까워져요. 그거는 너무 우리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주 팽창하는 건 맞는데 안드로메다 은하랑 우리 은하랑 서로 잡아당겨요. 인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합쳐질 거긴 한데 한 50억 년 있으면 합쳐지는데 하여튼 그거 빼고는 다 외부 은하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가모프는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고 호일은 정상 우주론을 주장합니다. 근데 빅뱅 우주론은 새로 생겨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밀도 같은 거 감소하고 그 다음에 온도 감소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정상 우주론 주장한 호일은 새로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 왜냐면 부피도 증가하는데 질량도 증가하니까 질량 증가한다. 온도도 일정.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말들이 틀렸고 그냥 맞는데 그 증거가 일단 펜지어슨과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를 관측을 합니다.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는 전파 신호를 발견하였다. 우주 배경에 깔려있는 전파 신호를 발견하였다. 그거를 이제 가모프가 예측을 합니다. 이런 거 있을 거다. 그때 발견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빅뱅이 맞다. 근데 증거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이 페이지는 안 나왔네. 제가 하나 넘겨서 다시.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냥 에너지 상태로 있었고, 그런데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이 있는데 중력이 있고요. 중력. 질량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자기력이 있고요. 전하를 가진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강력은 강력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핵을 만드는 그런 힘이에요. 핵이 구성되는 힘. 그래서 그 핵이 깨지면은 이 강력이 나와가지고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양력은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때 작용하는 힘이야. 이 네 가지 힘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에요. 이 네 가지 힘. 자, 그래서 여기 뭐 읽어보면 재밌거든요. 급팽창하면서 쿼크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경입자라고 하는 건 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 반입자라고 하는 것도 생성되었다. 근데 이게 하여튼 입자랑 반입자가 있는데 잘 봐요. 에너지에서 비례에서부터 입자와 반입자가 생겨나. 근데 얘네들이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로 소멸돼요. 그거를 쌍생성 쌍소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생겨났다 없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처음에. 근데 여기서 팽창을 해야지 얘네들이 잘 안 만나는 거예요. 팽창을 안 했으면은 우주가 안 생겨요. 팽창을 하면서 반입자가 불안정하거든요. 얘가 소멸을 하면서 입자가 살아남아서 우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입자들이 살아남았어. 그 다음에
그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 그쵸? 예. UUD DDU. 그래서 처음에는 1대1이었어. 1대1 비율이. 예. 근데 팽창하다 보니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에너지가 좀 줄어들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는 되는 거예요. 요거는 되고 요건 안 되고 그러다가 7대1의 비율이 되고 아까 7대1 얘기했죠 그쵸? 여기 있구나. 7대1의 비율이 되고 얘네들이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데 그게 만들고 났더니만 질량비가 3대1 개수비로는 12대1이 맞는데 헬륨은 하나가 질량이 4에 해당해요 4. 그래서 이제 질량비는 3대1. 자, 뭐 여기까지 대충 아시겠죠? 네. 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씩 나갈 건데 여기 22쪽에 1번부터 6번까지 일단 먼저 풀어볼 거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설명을 좀 할게요. 예,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팽창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팽창하면은 그 전에는 좀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전에는 모여 있었을 거고. 예. 그럼 처음 시작은 한 점에서 출발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아닌데 왜냐면 이제 이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질량은 변화가 없는데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이제 부피는 증가하고 이거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 밀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는 점점 낮아진다. 마찬가지로 온도 낮아지는 거 맞고 우주가 균질하며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인데 이거는 틀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가 중성자니까 하나는 양성자고 그죠? 근데 양성자에 많은 게 업쿼크, 다운쿼크 뭐 이러긴 해. 근데 합쳐가지고 그냥 쿼크라고 부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전자고 전자랑 쿼크를 합쳐가지고는 기본 입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빅뱅이 일어난 직후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아 여러 가지 힘과 빛이 혼합되어 존재하였다.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요거는 이제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고 냉각되어 힘과 빛이 분리되었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생성이 됩니다. 자, A는 B보다 질량이 약간 작기 때문에 A가 이제 양성자겠지.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약간 작아요. A가 B로 변할 때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고 B가 A로 바뀔 때 에너지 방출하는데 우주가 1초가 되었을 때 A와 B의 수가 비슷하였으나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다 A는 계속 생성되었고 양성자죠. 양성자 B 중성자는 생성이 어려워졌다.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그래서 7대1의 개수비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중수소의 귀찮아도 원자핵이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제 아직은 원자는 아니에요. 전자가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3중수소 3중수소의 원자핵. 요거는 헬륨의 원자핵. 헬륨 뭐 4라고 쓰면 더 정확하긴 한데 헬륨 4의 원자핵. 자,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양성자, 중성자는 7대1의 개수비였고 그 질량비는 그래서 3대1이 되는 거죠, 그렇죠?
12대 1은 개수비고, 다시 와서 그 질량비 확인하는 걸 먼저 할게요. 여기 16쪽에 뭐 중학교 한 2학년 때도 이제 선 스펙트럼 뭐 이런 거 배우잖아, 그쵸? 네, 그거 이제 불꽃 반응색 관찰했을 때 선 스펙트럼 나온다, 뭐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그냥 고온의 별에서 방출되는 빛은 원래는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원래는 빨주노초 파남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우리 태양도 그런데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에 기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빛이 기체를 통과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야. 우리한테 옵니다. 이 기체를 통과해서. 그래서 기체를 통과할 때 별빛이 기체를 통과할 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원자들마다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자들마다.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뭐 이건 나트륨 정도 같습니다. 아무튼 나트륨 원자라고 하면 첫 번째 에너지 준위, 두 번째 에너지 준위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트륨도 전부 다 똑같이. 그러면 이 안쪽을 돌고 있는 게 더 전자들은 더 좋아요. 왜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가깝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얘를 만약에 요 에너지 말고 요 에너지 준위를 돌고 있게 하려면 에너지를 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잘 있던 애를, 안정한 애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끄집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전위로 전이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 근데 이게 이 에너지 준위가 마구잡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에너지 간격은 일정해요. 나트륨은. 그래서 나트륨은 여기에서 항상 여기에서 흡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애가 발견돼. 그러면 이건 나트륨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이제 불꽃 같은 데 넣어두면 원래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떠 있다라고 얘기해. 들떠 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이 방출이 돼요. 근데 이 간격이라고 하는 게 흡수할 때나 방출할 때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이게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빛 에너지가 HF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플랑크 상수에다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이게 플랑크 상수 F는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근데 이게 빛의 속도가 빛의 속력이 C라고 보통 쓰거든요. 원래는 주기분의 파장 뭐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주기분의 파장. 네.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파장은 한 번 진동하면서 이동하는 거리인데 이렇게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진동 운동에서는 주기라고 하는 게 진동수의 역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1초에
10번 진동하면 진동수가 10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의 1초예요.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죠? 네. 엄청 그래서 t분의 1이 f기 때문에 람다 f로 써도 됩니다. 이거를 여기 t분의 1, 여기 t분의 1 있죠? 여기 t분의 1 그게 f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돼.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그래서 진동수는 람다분의 c 이렇게 돼요. 파장분의 그 속력, 빛의 속력. 이거를 f 대신에 이렇게 쓰면 돼. 람다분의 하씨. 왜냐면 진동수가 람다분의 c이기 때문에 진동수 대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요 파장이거든. 파장이랑 에너지는 무슨 관계겠어요? 역수니까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 빛의 에너지가 정해져요. 거의 다 있어. 여기를 전이할 때 에너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파장도 값이 정해져요. 그래서 특정 파장에서만 흡수됐다가 방출됐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 대충 알겠어요? 네. 그래서 빛이 이렇게 오는데 기체들에 의해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흡수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하냐면 이별에 어떤 기체는 어떤 애들이 많구나 뭐 이런 걸 알아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어떤 기체가 있구나. 고온의 기체에서는 이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고 저온의 기체는 이 빛이 통과하면서 흡수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같은 물질이면 같은 곳에 나와요. 같은 물질이면 이렇게. 그리고 원래는 그냥 고온의 별은 연속 스펙트럼이고. 어렵죠. 자,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수소의 이 선 스펙트럼의 이 위치랑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 위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별빛을 관찰했더니 요런 흡수선이 나왔다. 그러면 그 별은 수소가 많다라 이런 얘기가 돼요. 알 것 같아요. 헬륨의 흡수선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거기는 헬륨이 많다. 나트륨에서 흡수선이 나왔다. 그럼 그건 나트륨이 많다.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원소의 분포를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종류도 알 수 있는데 흡수선의 세기, 이 흡수선 굵기 있지 굵기. 그거를 보면은 원소의 밀도도 알아요. 누가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의 지금 흡수선을 보니까 요런 애가 많아요. 이렇게. 태양은 수소가 많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그럼 태양에 나트륨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애가 굵게 있다. 그럼 걔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흡수선의 세기가 세면 실제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여러 별빛을 다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전역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존재 비를 알아냈어 이렇게. 근데 알아냈더니 약 74%대 24% 3대 1이야. 빅뱅 우주론자들이 3대 1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증거입니다. 요것도 우주 원소 분포를 알아봤더니 수소와 헬륨이 3대 1이다. 이거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알겠죠? 뭐 했는지. 근데 이제 하나 더 강력한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
원래 텔레비전 같은 거 예전에 이렇게 채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널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드르륵 돌리는 게 있어. 하여튼 돌리면 뭐 이렇게 옛날에는 11번 이렇게 막 7번, 9번, 11번 이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10번 틀잖아? 그러면 칙 하고 무슨 뭐 이렇게 막 까만 게 막 보여요. 뭐 그런 게 일종의 방해 전파인데 거기에도 빅뱅의 전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래서 지금 여기도 빅뱅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원래. 근데 이게 나오게 되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오냐면 우주 온도가 계속 낮아지다가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을 하여 원자가 생성되는데 이때 빛의 진로가 방해받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아직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아무튼 한 3분 만에 수소의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전자도 이미 있었어. 쿼크 생길 때부터 생겼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여기 그림 보시면 이런 건 이제 급팽창 표현하는 건데 하여튼 급팽창이 되면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자 양성자들 모여서 중성자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쿼크가 모여서 그리고 이제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지는 게 한 3분 3분 만에 근데 온도가 10억 켈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얘네 원자핵은 플러스성을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성을 띠기 때문에 그냥 사실 모이면 되거든요. 근데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안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한 38만 년 정도 이제 팽창을 쭉 하는 거지. 38만 년 지났을 때 우주 온도가 3000 켈빈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요게 이제 전자랑 원자핵이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 모형이랑 요거랑 좀 틀린 거야. 이건 원자가 만들어진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전자 특징이 뭐냐면 전자는 빛의 경로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빛이 가다가 전자에 꽝 부딪혀요. 그럼 경로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자들이 그 빛을 진행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하늘이 뿌예. 왜냐하면 나한테 자꾸 빛이 막 오기 때문에 하늘이 뿌연 하늘이에요. 뿌연 하늘. 그런데 38만 년 후에 3000 켈빈으로 온도가 떨어지면서 전자들이 원자 핵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빛의 경로를 맞던 전자들이 없어졌죠. 빛이 직진하게 되는데 요때 나온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3000 켈빈에 해당하는 그 정도 에너지였는데 지금은 파장이 이제 이렇게 길어지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파장이 길어져 가지고 현재는 약 3 켈빈 정도 그런 복사선으로 방출돼 예측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 펜지어스와 윌슨이 건축해요.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이제 전파 같은 걸 측정하는데 뭐 요런
요런 관측 장비로 이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잡음이 들리니까 이렇게 비둘기 똥도 치우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아무리 없애도 잡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주뱅이 목사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가지고 실제로 우주배경 복사 사진을 찍습니다. 예. 뭐지?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이 되고, 예. 근데 이게 완전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예. 대체로 이제 우주 어느 곳에서나 있긴 한데 어떤 데는 조금 차갑고 어떤 데는 좀 뜨겁고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차가운 데에서 애들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균일하지 않아야지 별이 생깁니다. 원래 완전히 균일하면 별이 안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플랑크 위성으로 이제 찍었는데 약간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문제 풀 때는 거의 고르게 분포하다고 푸셔야 돼요. 거의 고르게 분포하는데 고르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해. 근데 그래야지 밀도가 큰 곳에서 중력에 의해서 별과 은하 이런 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고르지는 않다. 예. 근데 대체로 고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한 마이크로파 영역 중 전파나 마이크로파 영역에서의 이런 게 관측이 됩니다. 네. 자, 원자가 생성되는 거는 38만 년 되었을 때 우주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떨어져요. 그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생성이 되는 거고. 자, 여기 밑에 다 써져 있네요. 근데 요때 빛의 경로를 방해하던 전자들이 원자에게 속박되면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주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빅뱅 우주의 증거가 됩니다. 예. 요거는 했고 18쪽. 요거는 이제 이게 수소라는 수소 기체를 여기 넣어놓고 전기를 막 이렇게 쪼여주면 에너지를 주면 방출하는 빛이 나와요. 예, 근데 그거를 분광기로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 헬륨은 이런 애가 나오고 이렇게. 예. 네온은 이렇게 나오고, 예, 수소는 이렇게 나오고. 예. 그래서 어떤 원소가 많이 있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건데 아무튼 맨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햇빛을 보면은 이렇게 흡수선들이 보여. 흡수선 이게 태양의 대기의 성분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양은 어떤 대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과학자들 분석한 결과는 이제 한 수소가 한 75% 정도 있고 헬륨이 한 25%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점차 수소가 타가지고 헬륨이 될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것도 한 50억 년 있어야지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지 않아도 이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지. 탐구하기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1번에 자, 다 맞긴 했습니다. 이거 맞았고. 근데 이건 연소 스펙트럼은 아니고 여기 흡수선들이 보이잖아요. 까만 게 흡수선이거든요. 이건 이제 흡수 스펙트럼 써야 되고. 일단 흡수 스펙트럼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빛 중에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한 거예요. 그 흡수해서 까맣게 보이는 거야. 일단 이거 볼게. 1 과정에서
스펙트럼은 모두 같게 나타나는 게 아니지. 왜냐면 이제 기체 종류로 달리 할 거야. 네. 예. 수소, 헬륨, 네온 뭐 이렇게 다르게 할 겁니다. 각 원소들은 스펙트럼 모두 흡수선에 해당한다. 근데 이거는 까만 바탕에 빛이 보이는 거는 방출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방출 스펙트럼이 선으로 보이니까 그냥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하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백열등, 얘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얘는 근데 그 연속 스펙트럼 중에 일부가 흡수가 돼가지고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흡수 스펙트럼에 해당한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이야 얘는. 그 다음에 2에서 백열등 불빛은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하고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은 과정 2의 백열등 스펙트럼과 같이 나타난다. 그렇죠. 고온에서 방출되는 거랑 백열등에서 나오는 거랑 같게 나타납니다. 백열등도 원래 고온이에요, 고온. 과정 2의 햇빛 스펙트럼에서는 수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방출선과 같은 파장의 흡수선이 나타난다. 맞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밑에 이렇게 있어야지 비교가 쉬운데요. 예. 아무튼 태양에 수소가 있다라는 것 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같은 곳에 나타나는 게 맞고요. 자, 가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쓰시면 되고 얘는 흡수 스펙트럼 쓰면 되고. 자, 근데 알 수 있는 게 뭐냐? 잘 봐요. 이게 요렇게 같은 데에서 흡수선이 나타나죠? 수소로. 그래서 지금 수소 기체가 태양의 대기에는 수소가 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요거 마저 할게요. 그래서 약 3분 이후 10억 켈빈 이하긴 하지만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전자와 원자 핵이 결합된 건 아니었고 한 38만 년 지난 다음에 3000 켈빈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만들어지죠. 예. 그때 빠져나온 빛을 우주 배경 복사가 한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이제 펜지어슨과 윌슨이 처음 측정했고 위성까지 쏴가지고 다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네. 예. 자, 23쪽에 7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봐봐요. 이제 이거 원자 이름 쓰라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자 수소, 헬륨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기율표나 이런 거 배우면 더 잘 알겠지만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은 수소지 수소. 양성자가 지금 두 개 있는 거잖아, 그쵸? 네, 그 헬륨이죠, 헬륨. 그다음에 질량은 이제 요 질량수 보고 비교하시면 되는데 헬륨의 질량이 더 나갑니다.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이 되었을 때 3000 켈빈으로 이제 온도가 낮아지고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는 거 전자.
그래서 중성 원자가 생성되고 그 이후부터 빛이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퍼져나간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근데 요렇게 됐을 때 있잖아요, 투명한 우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빛이 자꾸 경로가 바뀌면 뿌예요, 뿌예. 빛이 자꾸 나한테 들어오니까. 근데 경로를 방해를 안 하잖아. 지금 우주가 투명한 거지. 지금 이렇게 빛이 지나가는 거 내가 못 봐요. 네. 이게 투명한 거지. 여기 반사된 것만 보이는 거고. 자, 그 헬륨 원자 핵이 형성되면서 퍼져나간 게 아니고 헬륨 원자 아니면 뭐 중성 원자. 온도가 3켈빈인 흑체에서 방출한 에너지 파장과 거의 일치한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 지금 우주 온도가 3켈빈인 거예요. 3켈빈은 되게 낮은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거는 태양 근처에 있어가지고 따뜻한 거고, 3켈빈이면은 이제 마이너스 거의 마이너스 한 270도씨 뭐 이런 거거든요. 우주 전체적으로 온도가 한 마이너스 한 270도씨 이 정도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태양 근처에 있으니까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 거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점점 이게 길어집니다. 이거는 에너지랑 관계가 있는데, 에너지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하긴 했는데, HF라고 쓰고 람다분의 하씨 뭐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어려운데 에너지가 좀 낮아지고요, 파장은 길어진 거야. 파장. 여기 파장인데 파장은 길어지고 에너지는 작아져서 이제 한 3켈빈 정도의 뭐 전파 영역이라고도 하고, 전파라고 할 때도 있고 마이크로파라고 할 때도 있어요. 마이크로파 영역에서의 우주 배경 복사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뭘 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고온의 별에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연속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빨주노초 파는 뭐 다 보이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만큼의 빛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흡수 스펙트럼이 되고, 이거는 고온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에너지가 많다 뭐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미 들떠 있는 전자들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빛이 방출돼요. 그러니까 고온의 기체에서는 선 스펙트럼이 보여요.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는 이 바닥 상태라고 하는데, 하여튼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들뜨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고, 고온의 기체에서는 이미 에너지가 많은 전자들이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게 지금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원래 원자 핵이 가까이 있는 게 에너지가 낮은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남는 에너지만큼의 빛이 나와요. 그래서 가는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되는데 책에 답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올라가는 건데, 그러려면 빛을 흡수해야 되고요. 흡수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뭐 알 것 같죠?
자, 우주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의 물질 분포 파악할 수 있어요. 동일한 원소의 경우 흡수선과 방출선은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는 게 맞아요. 스펙트럼 분석 결과 우주 전역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수소가 먼저니까 3대 1이지? 네. 그래서 기억 내고요. 자, 그 다음에 무거운 거 생성하고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 64쪽에 제가 펴볼게요. 64쪽. 여기 있나? 64쪽이? 여기 정리하게 하고 한 다음에 할게. 자, 빅뱅 우주론 3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는데 온도와 밀도는 감소합니다. 팽창하면서. 자, 구성하는 입자는 이제 원자가 제일 작은 줄 알았는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양성자 중성자가 또 쿼크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 입자가 쿼크와 전자이고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고 양성자 중성자 모이면 원자 핵이 되고요. 근데 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는 거고 원자는 전자까지 하나 결합해야 되는데 헬륨의 원자핵에 양성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전자를 2개를 잡아당겨요. 우주 배경 복사 빅뱅으로부터 약 38만 년 전 후라고 해요. 8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 되었을 때 우주로 퍼져나간 빛이고 지금은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복사선으로 관측이 된다. 우주 배경 복사의 증거가 된다. 증거 2가지 써라라고 하면 이거 2개 쓰는 거예요. 이거 요거 2개.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다. 자, 그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은 원소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가 있는데 종류는 그 스펙트럼의 위치를 보고 아는 거고 이게 질량비 누가 더 많냐 이거는 흡수선의 선폭 이게 굵게 있으면 많은 거야 그게. 선폭을 보고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가 있다. 그 예측을 합니다. 양성자 중성자가 7대 1이었고 그 결과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은 3대 1이 되는데 질량비가 근데 진짜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관측을 막 해보니까 3대 1이 맞았다. 그래서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 요거 문제부터 먼저 할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빅뱅 우주론인데 온도 점점 낮아지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밀도 일정한 거 아닙니다.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밀도 감소하는 거고 허블 관측을 바탕으로 한 우주론이다. 뭐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는 거를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맞는 이야기고요. 팽창하면은 그럼 예전에는 어땠을까? 막 이렇게 생각한 거지. 자, 그 B는 이제 전자고요, 전자. C는 쿼크고 하나가 중성자니까 요거는 양성자 되겠죠, 양성자. 원자핵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양성자, 중성자니까. A가 양성자, B는 원자핵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B랑 C가 제일 먼저 생성된 거예요. 그렇죠? 기본 물질. C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다. 기본 입자 맞습니다. 그 기억 디귿. 자, 그 다음에 양성자 또는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의 개수는
그냥 이제 또는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세 개야, 세 개. 요거 하나에 세 개, 하나당 세 개. 헬륨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개수는 두 개, 네 개 합쳐야 되나? 하여튼 일단 두 개로 할게요. 수소 원자핵과 결합하여 수소 원자를 이루는 전자는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래서 가나다 순이네, 가나다 1번 답이네. 자, 요거는 이제 수소라는 거 금방 아셔야 되고, 요거는 원자핵에 뭐 안 써져 있지만 전자가 두 개면은 이제 원자핵이 양성자 두 개 있는 거야. 헬륨이고요, 헬륨. 이게 같고, 나는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 그래야지 전자 두 개를 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개인데 뭐 전자 하나 당기면 어쩌냐. 근데 얘네들끼리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양성자 하나면 전자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가는 나보다 우주에 존재하는 양이 많다. 수소가 더 많죠? 3번, 5번. 자, 빅뱅 이후 쿼크 전자 생성되고 뭐 이랬는데, 자, 빛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는 원자가 생성된 이유입니다. 예. C시기 이후 우주의 온도는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B시기보다 C시기에 높았다. 아니죠. C시기에 생성된 원자는 대부분 수소 헬륨이다.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2번. 자, 요거는 이제 38만 년보다 더 전인 거고, 이거는 그 이후인 거고, 가일 때는 나일 때보다 우주 온도가 낮았다. 온도는 얘가 더 높은 거, 온도는. 나는 빅뱅 이후 3분, 나는 38만 년. 3분은 그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까지가 3분이에요. 가에서 나로 변하면서 우주는 투명해졌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빛의 경로를 방해를 안 하고 빛이 앞쪽으로 쭉쭉 나가니까 우주가 투명한 거야. 답은 2번이었고요. 얘는 흡수 스펙트럼을 의미합니다. 이 빨주노초 파남보 바탕에 까만색이 흡수가 된 겁니다. 이 흡수. 얘는 방출 스펙트럼을 의미합니다. 얘는 방출 스펙트럼. 가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나는 고온의 기체가에서 잘 관측된다. 맞아. 이게 에너지가 많아야지, 에너지가 많았다가 떨어지면서 빛이 방출되는 거니까, 가와 나는 같은 원소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위치가 같잖아. 이렇게 같은 원소에서 형성된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요거는 흡수 스펙트럼. 가의 방출선은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생긴 거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다가 낮은 데로 떨어지는 동안에 빛이 방출되는 겁니다. 이게 나에서 흡수선의 세기가 다른 것은 원소의 밀도 차이와 관계있다. 맞는데, 그러니까 더 진하게 있는 애가 밀도가 더 높은 거예요. 더 많다. 더 많이 있는 겁니다. 나 별에는 가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선 내려보면은 포함되어 있죠?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있으니까. 자, 5번 답이고요.